거지. 이번 정우가 파이팅! 파이팅! 한국당 기호 2번 1자리 복지도 2번 한국당. 여러분 가시는 걸음 이쪽으로 잠시만 옮겨주시고. 내가 서울에서 쭉 국회의원 하면서 선거를 해보면 서울 선거가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서울 선거는 이렇게 거리 유세를 하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조은희 청장께서 아파트를 돌면서 아파트 벽을 보고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파트 벽을 보고 유세를 하게 되면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듣고 나중에 투표장을 갑니다. 그래서 또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 그게 부작용이 되죠. 그래서 저도 동대문 있을 때, 또 송파에 있을 때 선거운동을, 거리 유세는 거의 아파트에는, 서초구에는 대부분 아파트니까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파트 벽을 보고 나홀로 유세를 하더라도 다 듣습니다. 다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처럼 이 거리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해 본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아파트 유세를 사람들 모으지 말고 그냥 아파트 벽을 보고 하십시오. 지금 조은희 구청장 오고 난 뒤에 서초구가 민주당 서울시장을 대항해서 굉장히 힘겹게 끌고 가고 있죠. 조은희처럼 저래 강단 없으면 그건 못 견딥니다. 강남구청장이 박은수한테 대들다가 온갖 혐의 쓰고 들어갔는데, 나는 조은희도 저 당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조은희는 털어보이 털 게 없어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지적 수준도 제일 높고. 근데 이 동네가 최근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 부담금 문제입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법, 부동산 사법이 있었어요. 4가지 법 중에서 3개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서 무효가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남은 게 이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소송이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현재 어느 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부담금이 부과가 안 돼서 심리 못한다, 아마 그래 각하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재건축 초과 그 이 관수제 부담금,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위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부동산 4개 법을 만드는데 3개가 위헌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게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내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거의 폭탄 수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그거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래서 그 소송 제기하면 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곧 떨어질 겁니다. 보유세 폭탄이 떨어지면 제일 고통받는 데가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에서 집 한 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큰 죄라고
보유세 폭탄까지 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집을 다주택자라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내는 것도 지난번에도 그것은 과하다 그래 봤는데, 아마 이제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공과금 폭탄이 또 떨어질 겁니다. 전기세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제세 공과금이 대폭 오를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어제 지방을 돌고 왔는데 지방의 어느 국밥집에 들어갔더만 돼지국밥을 파는데 한 그릇에 5,000원이에요. 국밥집 사장이 자기가 특허를 내가지고 이 돼지국밥 그게 특허를 내가지고 체인점을 20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국밥집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와가지고 5억 5천만 원 세금을 두들겨 맞았대요. 그래서 이 국밥집 다 팔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끌고 모으냐? 경기는 나빠지고 장사는 안 되죠. 당연히. 서초구에 지금 빌딩이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흘 전에 어느 언론사에 럽보 기사입니다. 강남구에는 세무서에 가면 폐업하기 위해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부 폐업을 다 해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저히 정부 정책 때문에 기업을 못하겠으니 팔아가지고 시내에 조그마한 빌딩 사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전부 그런 파입니다. 청년 실업은 거리에 넘쳐나고, 또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가 돼서 가슴 아프다 이랬다가 갑자기 소득주도 성장론이 옳다, 저소득주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나는 보니까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나라 전체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몰고 가는지 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요 전국에 돌아다니 보면 대기업은 해외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삼성,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하나조차 태양광 사업을 미국에서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전부 베트남에 갈 굴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눈 뜨면 폐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생이 핍박해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북풍 하나로 선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들 현명하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이 좋아졌냐? 살기가 더 좋아졌냐? 세금이 줄었냐? 물가가 안정됐냐?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됐냐? 장사가 잘 되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이한테 목숨 걸고 있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 살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6월 13일 작동을 하리라고 봅니다. 민심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면
경기가 좋아지느냐 10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가 침체 또는 하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저소득층 소비심리가 2.6%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저소득층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었냐? 그것은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2003년 이후에 이 나라의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에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그리스로 갈 것이라고 내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청년 실업은 거리에 넘쳐날 것이고 기업은 옥죄기에서 해외 탈출할 것이고 내가 그 이야기를 누차해 왔습니다.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전 소득이 뭔가 하면 자기가 벌어먹는 소득보다 근로해서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그 뜻입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망한 베네수엘라. 말하자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돼버리면 이거는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고 망하는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이번 통계 명백히 통계청에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태 그래 주장을 해왔는데 통계청에서 발표입니다. 이 정부의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통계청에서 그 발표를 하고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률로 저소득층 소득이 더 감소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은 더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통계청에서는 왜 그래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선거입니다.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정책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민생이 어려워집니다. 서초구에서 멀쩡히 잘하고 있는 구청장을 왜 바꿉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지난 1년 전부터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 나라 살림입니다. 이 나라 살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 반쯤 덜어먹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나갖고 한 우리가 9년 동안 좀 살려놨지만은 그걸 지금 덜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나라 70년 동안 이룩한 그 업적이 불과 3, 4년 만에 빈털터리가 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이 나라 국가 부채가 1550조입니다. 1550조. 문재인 정부 끝나면 2000조가 넘어갑니다. 전 국민이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나라를 5년 동안 덜어먹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와 있는 거 내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여론조사 기관의 사장 이야기를 그래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20%나 더 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여론조사 발표보다 민주당을 20% 빼고 봐라. 그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틀 전에 중앙일보 강찬우 논설위원이 쓴 글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그렇습니다. 드루킹 사건 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작으로 대선 치르고 또 여론조작 북풍으로 지방선거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정권을 괴벨스 정권이라고. 독일의 선전상 히틀러 있을 때 괴벨스가 뭐라 그러 하면 괴벨스 선전 논리는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 그게 괴벨스 논리입니다. 내가 하는 게 1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 운영하는 게 꼭 괴벨스식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요즘 방송도 보지 않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죄다 넘어가 가지고 앞제비가 돼 갖고 선전 도구가 돼 버렸는데 겁나죠? 신문 반대로 쓰면 신문사 사주 잡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반대로 하면 제어가 전파 제어가 취소해 버립니다. 방송국 없애 버립니다.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방송국에서도 제대로 말 못하고 신문에도 제대로 말 못하고 세상이 저래 옛날에 전두환 시대보다 더 힘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각성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내 살림이 잘 됐나, 내 아들이 취직 잘 됐나, 앞으로 살기 좋아질 것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꼭 서초구에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이제 서초구 국민들 머리 위로 세금 폭탄 곧 떨어질 겁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태 구청장을 4년간 잘해왔던 우리 조은희 구청장 뽑아야지. 그래야지 이 거짓말 정권에 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